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훈풍 오늘장 우리 시장에 들어와 줄 수 있을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21선마저 이탈한 지 2030선까지 되밀렸던 코스피 오늘장 다시 한번 2040선을 회복해주면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시장이 출렁이고 있긴 하지만 전일장보다 9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오늘장 2040선 사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장 마감까지 잘 지켜줘야 관건일 텐데요. 수급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과 함께 외국인 매수로 돌아와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도로 전환한 모습. 하지만 강도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53억 원, 기관도 함께 7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현재 기관, 외국인 동시 양매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만 사자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오늘장 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12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주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장에서 5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 나오면서 현재까지 2% 넘는 상승률 나오면서 다시 한번 4만 5천 원대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만 1%대 하락세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오늘장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오늘장 2%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동반 약세 흐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장 3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면서 다시 한번 548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마감까지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동반 양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5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90억 원이 넘는 물량을 함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19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 엿볼 수가 있네요.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가운데 셀트리온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CJ50핑 다음 함께 1%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GS 홈쇼핑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혼조 양상인데 상승하는 움직임이 더 많이 띄고 있습니다. CJENM 오늘도 2%에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량이 최단기간에 1,000만 객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꾸준히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도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3% 넘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죠.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오늘장에서도 3%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시총 부위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 13만 원대에 올라와 있는 모습, 시즌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주의 환율 변동폭이 꽤 컸습니다. 주환으로 갈수록 1,040원대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안전사 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해소가 되며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1,030원대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29원대에서 장 출발해 현재까지 1,029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보죠. 김선유 멘토님은 금리 인하와 만기를 주목해보자라고 하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바닥 후에 이익 실현 또는 홀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월요일장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주말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황 코멘터리 잠깐 살펴보니까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그리고 옵션 만기가 다가오고 있죠. 역시나 김선윤 멘토님은 이 이슈에 주목하셨나요? 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 흐름 나쁘진 않아요. 2041포인트 중반 정도 0.5%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0.78%대 다행히 지난 금요일 급락 이후에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해주면서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포인트는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줄긴 했어요. 외인들이 79억, 기관이 85억 양매도세를 보여줍니다. 물량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도가 잡히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코스닥 쪽을 살펴보자면, 코스닥 쪽 분위기는 어떻게?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연속 양매도세를, 그러니까 7월 말부터 해서 외인들과 기관들은 코스닥 쪽에서 계속 팔아치우고 있고, 네.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 매력도보다는 조금 개별적인 종목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옮기고 있는데요. 사실 코스닥 쪽에서 옮기는 종목들 살펴보자면 CJ ENM이 그러했고요. 네. 컴투스나 게임일 같은 종목도 위주로 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 보니까 또 그 종목들이 또 기관들과 외인들이 많이 사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좀 움직였던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추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던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기관들이 그대로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은 바로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통위 발표나 금리 발표나 아니면 이제 만기 결정돼서 그 포인트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급하게 종목을 매수할 그런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 사실 관망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완전 바닥 포인트까지 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은 가져보자. 대신에 비중은 천천히 조금씩 매수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양대지수 모두에서 개별적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함께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는 만큼 그동안은 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바닥 후에 이익 실현 또는 홀딩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나머지 추가 설명해 주시죠. 네, 금요일날 이미 바닥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제가 바닥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니면 다시 보기 꼭 한 번씩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자리에서 왜 우리가 조금은 급하게 좀 사야 되냐면, 바닥을 찍고 난 다음 날은 대부분 다 갭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큰 양봉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익 실현, 그리고 오늘에 만약에 금요일 날 샀다면 오늘 시장이 만약에 갭상승을 크게 떴습니다. 이익 실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홀딩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경우의 수가 두 개를 생기는 거지만, 만약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본다면 오늘 크게 떴을 때 우리 심리는 어떨까요? 쫓아가야 되는갑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조금 빠지게 되면 지금이 눌림목인가? 이런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져 있습니다. 포인트 자체는요, 하단에 이 포인트 이제 2030포인트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또 급하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때쯤, 지금이 너무나 무섭다고 생각할 때쯤, 그때 그 공포 국면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셔야만이 거기에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수익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의 이치입니다. 지금은 또다시 어때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지지부진한 건 아닌가? 그럼 오늘 들어가봤자 오늘 들어가서도 크게 수익을 못 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또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대응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망을 하십시오. 관망을 하시면서 지수를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만약에 바닥을 못 잡으신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면서 대신에 그런 불확실성 자체를 조금 더 체크하시자. 그래서 이 수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쳐올릴 때나 아니면 쳐내릴 때 그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더 잡으시면서 관망 또는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잘 담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 보시고요.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좀 더 관망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시장 좀 건너가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분의 선상주는 오늘 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의 포트부터 살펴보죠. 세 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도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세 가지 종목 담고 있고요. LG 이노텍만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살펴보죠. 김선희 멘토님 63.1%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56.4%대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오늘 선상주 힌트 공개해드리죠. 김선희 멘토님은 잠, 키읔과 히읗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오늘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차례대로 두 분의 힌트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우선 힌트 주시고요. 지난주 포트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정리하신 종목들 있으신가요? 네, 먼저 이제 삼성물산을요,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지난주 공개 방송 때 정리시켜 드렸고요. 손절했습니다. 흐름을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됐고, 그 다음에 지수 흐름에 대해서 종목 분위기를 판단해야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군으로 해서 이동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 처리된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장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조정 거친 이후에 상승 들어올 때 그 포인트 다시 한번 노려봐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장 제가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홀딩하시면 됩니다. 오늘장 지금 현재 들고 나온 종목 힌트를 드려보자면 자동차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6가지 종목인데요. 자동차 관련인데 우리나라에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먼저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진 종목과 함께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 6글자의 종목명 들고 나오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성로 멘토님 오늘장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는데 좀 더 지켜보시는 관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AS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LG노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LG노텍 오늘 한 5% 정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5% 정도 올라왔고. 자, 방송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나가겠죠. 지금 5%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들고 갑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좀 더 길게 공개 방송에서는 차후에 AS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비중의 확대 아니면 축소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오셔서 조금 더 체크를 받으시길 바라겠고,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신제품 부분 자체가 있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종목 말씀드릴 때마다 HDI 기판, 그래서 마이너스 8% 될 때도 제가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복구화해서 수익 내는 것까지 보여드리겠다. 인생 역전 드라마를 보여드리겠다. 자, 오늘이 그 달성한 날입니다. 자,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 크게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기대해 주셔도 꼭 그 기대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노텍 그동안 마이너스 8%대에서도 굳건히 들고 가셨는데 아무래도 혼자 대응하셨으면 못 들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루 멘토님이 잘 트레이딩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G3의 아이폰 기대감에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이상루 멘토님의 무료 방송도 함께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최근 이익 실현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물산 정리하셨습니다. 마이너스 1%대 하락률 기록을 했고요. 롯데케미칼은 3.5%대, 현대제철 7%대, 기아차까지 5%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도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 5%대 수익률로 안겨드렸고요. 유양 DNU도 10%대, LG전자도 6%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강연의 공지 잘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번 주입니다. 8월 15일 금요일에는 오후 2시에 창원을 찾아가고요. 그 다음 날인 16일에는 오후 2시 구미를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과 예비행군 멘토님이 함께 짝꿍이 돼서 강연에 찾아가시는데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김선희 멘토님 짝꿍 두시고 왜 혼자 가시나요? 네, 여기 뭐 스케줄상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자, 일단은 뭐 저는 선상클럽에 이번에는 뭐 대표 선수로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확실한 카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하반기 남은 부분 우리가 피서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피서 휴가비 출연이 많으시죠? 어떻게 복구하셔야 됩니까? 곧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자, 조상님들께 우리가 드리는 그런 부분 자체를 돈을 한번 마련해보자. 그런 종목군들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강연에 참석해 보시고 좀 두 손 무겁게 고향 내려가실 수 있는 종목들 선점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15일, 16일에 진행이 되는 무료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는 셀트리온 매도해도 될까요? 문의해 주셨습니다. 851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올해 실적 개선에 웃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불안한 종목은 매도하세요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2%대 상승률 나오면서 다시 한번 4만 원권 회복한 모습입니다. 김선희 멘토님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네, 뭐 실적이 한번 나왔다가 꺾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실적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시켰다 이런 포인트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렸던 건 사실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실적 포인트가 실적이 이제 2분까지 실적 자체가 상반기 실적이 작년 실적을 넘어선 겁니다. 그렇죠? 네, 엄청 잘 나왔죠. 그렇죠. 하반기 실적을 좀 더해 준다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에 조금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뭐 사실 뭐 기업 관련해서 회장이 너무나 많이 사고를 치다 보니까 믿기 힘들어진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회장 흐름 자체가 그래도 회장이 이제 기업에 잘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사실 바닥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이 포인트 자체가 매수하기 참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항상 근데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라인에서 한번 밀려 내려왔을 경우에 보통 이 라인까지는 상승을 준다고 제가 보통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포인트 자체가 한 4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8,000원 정도까지도 상승 분위기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상의 하락적으로 내려가기에는 사실 이제 메리트 자체, 뭐 더 이상 끌어내릴 이유 자체가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전환, 뭐 4만 원이 깨지고 내려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좀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 48,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불안하면 팔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불안하진 않다면 김선희 멘토님과 마찬가지로 홀딩해봐도 좋을까요? 양 관점에서 제시해 주시죠. 셀트리온은 제가 방송용인지 아닌지는 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그 감사 보고서에 대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회사들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고. 대신 방송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죽어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주봉상의 모습입니다. 주봉상에 우리가 21선 같은 경우에는 20주봉선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어갈 수 있는 추세가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빠지는 추세가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이 확실하게 갈리는 부분이 바로 20선이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우리가 포인트 잡아본다면, 자, 20선 지지 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부분이 한 번 더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깨지고 난 다음에는 추세를 올릴 때까지 상당히 힘이 든 모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20선이 깨지자마자 지금 다시 한 번 더 급락 패턴이 한번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자리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행보 구간이죠.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아직까지 힘의 균형 자체는, 자, 이 봉을 한번 보세요. 20선 자체를 깨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실패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려가려고 목을 걸쳐 놓으려고 했으나 목을 못 걸치고 빠졌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20선 자리를 터치하고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은 이 20선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돌파하기 힘든데 이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하는 순간 이 포인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가격 밴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만원대 사든 45,000원대 사든 저는 안전하게 45,000원에 10% 덜 먹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8516님은 42,800원의 비중 20%시거든요. 지금쯤 아쉽게 손절해 봐야 하는 걸까요? 반등만 보고 정리를 하십시오. 대신 그 반등폭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자, 가격대, 자, 요 가격대 42,000원에서 42,500원 본전 가까이 갔을 때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는 엇갈린 만큼 잘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한진칼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에 일치하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수급이 하루 더 들어오면 좋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상루 멘토님은 진에어의 활약을 기대해 보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는 일치를 했네요.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죠. 네, 참 좋은 종목이죠. 흐름이 참 양호하게 나오다가 살짝 그냥 꺾인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이 종목 이런 식입니다. 조정 거치고 올라오고 조정 거치고 올라오고 계속 그 흐름을 반복하고 있죠.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트 바닥 포인트에서 1차적인 이런 포인트들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 포인트가 여기였고 그 다음 포인트 또 잡히는 라인이 이런 라인도 잡힙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자면 흐름은 어떻게 계속 고점 포인트 자체가 높아지면서 상승 분위기로 간다는 거죠. 네. 다음 포인트 자체가 어디일까요? 저는 이 흐름을 마지막 흐름을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은 한 28,000원 정도까지의 이 갭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사실 최근의 수급은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잘 들어오다가 갑자기 기관들이 매도를 일관하는 양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수급을 살펴보니까 기관들이 적게나마 매수가 조금 보입니다. 수량으로 봐드릴게요. 네, 수량으로 보자면 기관들이 1000주. 5장은 체크는 해봐야 되지만 현재 이 상승폭으로 봤을 때 그리 큰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바닥황이 된 상태에서의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보이기 때문에 내일장과 오후장 들어서 매수가 또 잡힌다.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까지 봤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내일도 봤을 때 수급 들어온다면 정말 땡큐 좋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도 좁습니다만 김선윤 멘토님은 좀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하루 더 수급을 확인하신 후에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매도해도 될까요? 672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죠.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김선윤 멘토님 단기적으로 보면 좋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단기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역시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이번에는 이상루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예, 이미 죽어 있는 종목입니다. 우선 그거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시청자님 상당히 몸이 무거우실 수 있고 정신이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매도 의견이죠. 11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포인트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시세 자체는 죽어있는 차트입니다. 자, 첫 번째 20봉이 깨지고 난 다음에 투매가 한번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약 이 종목이 살아있으면 이 자리에서 지금 20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지금은 삼각수렴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11만 원을 말씀을 드렸냐면, 자, 빠지는 추세대로 가다가 여기에 반등 추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바로 하단의 삼각수렴 형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1만 원입니다. 자,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1차적인
무조건 손절 라인을 조금 제시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다행히 10만 3,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권이시거든요. 그래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하십시오. 11만 원대 꼭 이익 실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 조금 찾아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두 분의 무료 방송이 오전 9시와 11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고요. 내일 오전 9시에는 셀트린에 관련해서 이상노 멘토님이 좀 더 자세한 얘기 풀어주실 것 같고 김선윤 멘토님도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의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실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11시에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아 자동차고요. 네. 7만 원에 매수를 해서 비중은 40% 정도 돼요. 네. 네, 산지 꽤 오래되는데 어떻게 더 매수를 해서 네. 단가를 낮춰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 수준에서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가 그게 네. 궁금해요. 우리 어머님 보유 기간이 꽤 되신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가 좀 더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네네. 손절할 생각은 아예 없으신 거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네. 손절을 해야 될 상황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있고요. 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기아차 문의 주셨고요. 7만 원 매수에 4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고 좀 더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비중만 줄여달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비중 축소에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두 분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바로 받아볼게요. 먼저 김선윤 멘토님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기아차가 꽤나 오래되셨어요. 네네. 한 2년, 3년 되신 것 같아요. 네, 2년 조금 넘었어요. 자, 많이 기다리셨고 잘 참으셨어요. 그렇죠? 네.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연출이 되는데 사실 제가 5월 판매량 좋고 6월도 좋을 것이라 말했고 7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월도 괜찮았고요. 네. 8월은 조금 꺾일 거라고 봐요.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휴가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꺾일 것 같긴 한데 뭐 신차 효과도 있어요. 카니발도 나왔고 뭐 28일날 소렌토도 나오기 때문에 신차 효과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말씀드릴 것은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잘 보세요. 금리 인하가 만약에 돼버린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 쪽에서도 당연히 이슈가 되고 모든 이제 민감주들이 상승을 주게 되는데 금리 인하 시점,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요. 금리 인하가 안 된다. 그럴 네. 경우에 종목 하락이 좀 나올 거예요. 그때 비중을 일단 줄이신 이후에 다음 상승폭에 다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금리 인하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번에 아마 기아차와 같은 모든 거의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상승을 이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네.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한번 치고 가면서 7만 원 정도 근처에 갔을 때는 비중을 20%까지 낮추셔야 돼요. 네. 절반까지. 매수가 근처에서. 그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수요일까지는요. 시장을 조금은 지켜보셔야 되는 시장이고 급하게 종목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 완벽하게 밀렸다가 바닥 찍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아차는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흐름으로 볼 때는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상승해 줄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만 보고 대응하시고요. 월, 화, 수, 수요일까지는 잠깐 참으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네.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상노 멘토님도 의견 추가적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좀 빠져있네요. 네. 맞죠? 자, 뭐, 일단 본전까지 가면 제일 좋은데, 맞죠? 네, 네. 본전까지 조금 힘들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네. 자, 지금 자리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네. 자,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추세를 무조건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20선 자체, 20주선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락을 많이 했었고, 깨지자마자 크게 하락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도 한번 깨지고 난 다음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행복원력을 이루고 있는데, 자,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자는 거죠. 자, 왜 20주선을 기준으로 할까? 20주선이 깨지면 그때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개인들이 많이 파는 자리예요.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할 때.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조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 자, 첫 번째 포인트였던 이 63,100원 자리를, 자, 8월 4일 날 주봉으로 고점이 61,300원 형성이 되면서, 63,000원이 형성이 되면서 치고 내려왔습니다. 네. 자, 고점을 못 뚫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고점을 못 뚫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더 미끄러지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또 하단 자리가 6만원대예요. 자, 이 자리 자체에서 지금, 자, 여기서 요 자리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9,500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요 자리 8월 8일 분봉으로 한번 잠깐만 들어가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자, 요 자리네요. 자,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구간, 중요한 포인트, 61,100원, 6만원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비중 그대로를 들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깨지면 그때는 먼저 피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몇 퍼센트를 가지고 계시죠? 40%. 40%예요. 그러면 6만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그 자리 깨진다 싶으면 종가상으로 그 자리 깨지면 무조건 그때는 20%를 전량 손절합니다. 자, 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길게 가져갑니다. 예. 왜 지금 20% 손절을 하냐면 네네. 20%를 손절을 해야지만 다른 종목을 복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기아차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40%를 가장 그냥 주가가 빠졌는데 불구하고 들고 간다면 그때는 소렌토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잘 팔리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카니발 계속적으로 잘 팔리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확인 과정이 또 거치면 기간이 또 너무나 길어져요. 네. 그럴 바에는 시장 자체는 어차피 돌아섭니다. 다시 크게 상승으로 가는데 거기에 현금을 좀 더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 자리가 지켜지면 비중 이대로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안 지켜진다면 그때는 무조건 절반은 떼놓고 난 다음에 그 절반으로 딴 종목을 한번 사보자.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릴게요. 네. 어머니 61,100원짜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들어온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TV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하이트 진로, 예. 하이트 진로요. 예.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25,200원, 네. 30%. 25,200원에 예. 30%? 예. 네, 지금 좀 손실권역이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하이트 진로가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우선은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수급 포인트 아직 살아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단기적인 반등을 체크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좀 마음고생 하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두 분 다 좀 더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의견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 4월에 사셨나요? 4월에? 예. 아, 4월에 어떻게 딱 사셨는데 사자마자 그냥 예. 곤두박질 쳤어요. 예.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잘 참으셨고 예. 다시 올라왔죠. 이제 고민이 되는 시기예요. 자, 우리 항상 그렇지만 고점에서 사시고 다시 올라오면 파시려고 하시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자, 근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가 수급창 열어놓으면은 7월 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해줍니다. 기관들이요. 그냥 뭐 주구장창 샀어요. 쫙 사면서 그냥 끌어올려버립니다. 주가를. 개인만 팔고 나가는 게 전형적으로 아주 잘 보이는 그런 흐름이에요. 차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7월 말부터 해서 촥 치고 올라갑니다. 자, 하나 걱정인 것은 전고점 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한번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님과 같은 생각으로서 종목을 한번 정리하고 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죠? 수익 안 보고 나가시려고. 자, 그런데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 보자면 외국인은 또 던지고 있는데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온다라. 자, 기관들 수치 매수 들어옵니다. 근데 외인들은 또 던지고 있어요. 자, 외인들의 최근 수급 어땠죠? 많이 들어오다가 던지고 나가는데 지금 많은 물량이 또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오죠. 2%에서 올라간다. 이거 기관이든 외인이든 다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창 열어보죠. 자, 외인은 현재 7,000주 이상의 순매수세를 보입니다. 오전에 잠깐 잡혔던 것은 그냥 페이크 물량일까요? 자, 외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역시나 좀 물량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 추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상승 분위기 전환 나올 수가 있어요. 어머니 비중 얼마나 되세요? 예, 30%인데요. 자, 그러면 얼마 정도 팔면 되겠습니까?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감을 못 잡으시겠어요? 네.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니 이 방송 자주 보세요, 혹시? 예. 항상 쌍바닥이나 아니면 제가 항상 선을 그리는 그 추세 하단 포인트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어머님 그 매수하셨던 4월 같은 경우에는요. 예. 거기에 완전 역행했던 그런 수급일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예. 네. 보자면요. 예. 4월달 수급 열어볼게요. 언제 매수하는지 모르겠지만 흐름 자체가 제일 제가 사고 갔는데 그때부터 내려왔어요. 완전 고점에서 예. 그러면 딱 요때 매도 나갈 때네요. 예. 근데 지금 딱 25,200원 고가 딱 올라오면 제가 산 가격이에요. 네, 근데 외인은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던 게 바로 5월 초부터 그 그림이 나옵니다. 5월 초부터. 딱 그때부터 어떻게 개인 매수가 이어져 오는 시기부터. 원래 이때 어머니 손절을 쳐야 되는 게 맞았어요. 예. 근데 손절을 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잖아요. 예. 이번에 어떻게 하시냐? 올라가면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매수가까지 와서 딱 주가가 한 25,000 초반대까지 올라오면요. 예. 그때는 부탁드릴 건 제발 부탁드리지만 어머니 한 종목의 비중 10% 이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적게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야지 결국엔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많이 넣으시다가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오면은 비중을 어떻게 3분의 1로 줄여버리세요. 10%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다시 그때 고민을 해보고 매도 처리하는 걸로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가져가고 대응하시고 또다시 크게 하락 쪽으로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안 보여요. 아마 25,000원은 터치하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 때 한 번 더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SDI 매수해도 될까요? 933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두 분의 의견이 불일치했네요. 김선윤 멘토님은 기관 매수가 필요하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바닥 확인 구간입니다.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삼성 SDI 어느새 15만 원도 이탈한 채 14만 7,500원대에서 오늘 약 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지난번에 좀 긴 횡보 구간이 있을 것이다.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이 종목 담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상루 멘토님, 매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 봐야겠죠? 네, 14만 3천 원까지 바닥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가격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 양봉이 뜨고 또 음봉이 뜨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가격 밴드 자체와 저항과 지지를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게 바로 주가, 주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여기죠.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자, 16만 천원대가 바로 중간 밴드 선인 가격대고 하단 밴드는 14만 3천원대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자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단을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해야지만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 자리 14만 3천원 자리 다시 한 번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자리 자체가
찍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크게 늘리시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크게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반등 자체 16만 원대까지는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리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닥 잡아주셨습니다. 14만 3천 원대 잡아주셨고요. 비중을 크게 실어도 좋다라는 의견과 함께 단기적으로 16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고 해주셨는데요. 네. 삼성 SDI가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좋은 종목 좋다고 떠들어도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저도 어떻게 사라고 말씀 못 드리는 네, 거죠. 불안하죠. 네, 그래서 수급을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밀렸습니다. 말씀드렸던 16만 원 포인트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만 원 포인트 근처부터 해서 수급 들어오면 그때부터 매수 의견 드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열어볼게요. 제가 주체가 누구라 말씀드렸습니까? 보세요. 기관들이 새파랗죠? 끌어 내려올 때, 주가가 내려올 때 팔아치웁니다. 기관들이. 그럼 이 친구들이 수급 주체란 말이죠. 반대로 이제 만약에 기관들은 파는데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외국인이 수급이 주체인 거죠. 주가가 그 주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기관들 지금 열심히 후드려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외인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자,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보니까 자, 기관은 또 팔아치우네요. 수량입니다. 외국인 사주고 있는데 좀 더 체크는 필요해요. 금액으로 볼까요? 자, 금액으로 얼마? 외인이 20억 매수, 기관은 18억 정도 매도를 보여줍니다. 투신 또 던지네요. 자, 주체가 누구라 말씀드렸죠? 기관입니다. 그렇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쉽사리 접근하기 힘들어요. 이게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차트 흐름을 보니까요. 거의 바닥, 첫 번째 여기 바닥 포인트가 2월 바닥이었고요. 네. 그리고 3월 바닥, 5월 바닥입니다. 거의 바닥 포인트가 나왔던 그림에서 볼 땐 단계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현재 구간대가 한번 타이밍상으로 올려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로 보이긴 하지만 조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주가가 내려왔다 올라갈 때 수급 들어온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키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수급 들어올 때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때 들어가시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장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바닥 라인을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이상노 멘토님이 바닥 가격 제시해 주셨죠. 그 부분에 수급까지 뒷받침해 준다면 퍼펙트하다고 하니까요. 그 타이밍에 좋게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실리콘웍스 매수해도 될까요? 33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은 매수해보자, 수급 양호하고 분할 접근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 호재 반영 후에 지금은 실적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이상노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볼까요? 네, 이거를 26,000원, 27,000원에도 팔라고 말씀했는데 왜 아직까지 들고 계십니까? 네. 일단 손해가 그만큼 커졌잖아요. 그럼 대응을 하기가 힘드세요. 네, 그걸 먼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시청을 하십시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꾸준히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벌써 26,0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빠졌으면 벌써 몇 %입니까? 20% 아닙니까?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 때도 왜,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호재가 반영이 되는 뉴스가 나오고 난 종목군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가 노출되고 있을 때는. 자, 여기에 무슨 호재가 있었죠? 바로 LG그룹에 다시 계열사로 편입된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어떤 가격대에 잡으셔야 되냐면, 자, 똑같이 20주선을 돌파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자리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반복될 수 있는 구간. 바로 이 자리죠. 24,000원대에서 바로 저항 구간의 움직임이 보였던 반면에, 여기에서 또다시 지지 구간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다시 한 번 더 현재 구간에서 휩소를 거치고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때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을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지가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내려왔으면 트리거 현상으로서 미리 매집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크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 포인트에서는 주가가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000원 꼭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확인하시자.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대 반등을 나와줘도 22,000원 구간입니다. 안전하게 매수 구간을 잡으시려면 24,000원 구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김선유 멘토님은 조금 의견이 다르죠. 추가적으로 상담 받아보시죠. 네, 실리콘워스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는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이유는 그래요. 이유는 그냥 명쾌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슈, 모멘텀 자체. 네. 자, 애플 수혜주로서 아이폰이 9월쯤에 한 9월 12일 한 달 뒤에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두 번째 포인트는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권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의 흐름 보시면요, 거의 뭐 2013년 초부터 해서 이 구간 라인에 대한 현재 2013년 초부터 해서 바닥 포인트 이렇게 잡혔었고요. 그 다음 쌍바닥이 한번 이렇게 3월달 바닥과 나왔던 쌍바닥 포인트란 말이죠. 이 그림이 한번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는 수급 포인트입니다. 수급 포인트가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에 흐름 보자면, 네, 기관들의 매수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네. 상당히 그래도 많이 잡힙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적지 않은 물량들이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이 바닥 포인트에서 기관들이 왜 매수를 해줄지에 대한,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요 바닥에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샀어요. 22,000원 정도에서. 한번 상승 노려본다는 거 아닐까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장 수급 잠깐 볼까요? 들어오는지. 오늘 안에 잡히는 건 없네요. 5장까지 들어서 수급 포인트가 좀 더 들어온다면 또다시 상승 쪽으로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상승이 나온다면은 저는 24,000원까지만 1차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 이상은 이제 안 보고요. 24,000원까지만 잠깐 보고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접근 라인 가격이 다릅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광동제약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김선유 멘토님은 하반기 실적 개선에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 이상루 멘토님은 반등이 나온다, 곧 시간이 문제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광동제약 오늘 1%대 하락 나오고 있고 9,21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한번 살펴보니까 13,1,300원의 비중 20%인데요. 광동제약 김선유 멘토님이 가지고 계신 만큼 한 번 더 상담해 주시죠. 네, 들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와보시면 아실 겁니다. 광동제약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제약주입니까? 아닙니다. 제약주긴 한데 제약용품은 많이 없고요. 주로 음료가 많아요. 네, 음료가 많은데 잘 아시는 거죠. 삼다수 있고요. 뭐 옥수수염차도 있고, 국민음료 비타 500도 같이 있고요. 뭐 우황청심원도 있고, 만처 헛개수도 있고요. 이런 제품들 팝니다. 대부분 다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그렇죠? 10,000원부터 계속 빠져요. 11,000원대부터 계속 빠집니다. 쭉쭉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수급은 파냐? 수급은 또 그렇지 않아요. 수급은 그래도 매수가 잘 들어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자체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다고요. 자, 실적 발표 아직 안 나왔습니다. 29일까지가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29일 전후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만약에 실적 발표가 저조하게 나올 가능성? 5월부터 해서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래도. 네. 봄이 가장 비수기임에 돌고 실적이 괜찮았고요. 2분기 때가 성수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라서 판매가 늘어납니다. 실적이 적게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여름은 또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9월달이, 음력 9월이 2번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조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시원한 가을 분위기가 좀 더 연출이 되거든요. 한 달 정도 더. 그래서 아무래도 매출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3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 맞춘다면요, 주가 흐름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조정폭을 자체를 이용하셔야 되고, 제가 여차하면은 만약에 더 이상 수급이 꼬여버린다, 그러면 제가 아마 공개방송에서 정리를 하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아니라 오히려 반등 포인트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두 분의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렸죠. 좀 전에 9514님 광동제약 추가적인 트레이딩 궁금하시다면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선상클럽 김선유 멘토님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 솔직한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무방 때 어떤 얘기해 주실 건가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아까 가지고 나왔을 때 2%대였는데요. 지금 3.5%까지 현재 주가 급등 중입니다. 네. 포인트 잘 잡았고요. 들어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5% 급등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 로만손 같은 경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아시죠? 로만손 금요일날 10% 급락했습니다. 막상막하 투매시 손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개방송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절호의 매수 찬스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6% 급등 오늘장 너무 중입니다. 잘 가고 있어요. 네,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들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책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빠르게 접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선상클럽 김선유 멘토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상루 멘토님의 강연회가 마련이 돼 있죠. 휴일에 좀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보셔서 추석 때 두 손 무겁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들 공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상클럽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